당신의 숨겨진 농부심을 깨워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김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ESG 경영의 시대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ESG란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용어로 기업의 사회적 윤리를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항목이 최대 이윤이 아니라 사회적 윤리다. 뭔가 좀 아이러니하시죠? 그만큼 기업의 가치와 목적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 진행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의 기업 하면 이분을 빼놓고 논할 수 없겠죠. 대한민국 경제의 살아있는 역사, 순양의 진양치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진양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 세계가 인정한 최고의 재벌 기업, 우리 순양만큼 사회에 기여하는 조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토론 자신 있습니다. 예, 이에 맞서는 그 토론 상대는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협동조합인 농업협동조합, 줄여서 농협이죠. 국가대표 농업인 전직 양촌농협조합장 최불암 이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촌리에서 농사 짓고 있는 최불함입니다. 전직 양촌농협 조합장의 명예를 걸고 협동조합과 농협을 제대로 소개해드리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한 수 배워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진짜 최불함 이장님 맞나? 어째 볼 때마다 좀 얼굴이 다릅니다. 그게 바로 뿌띠 성형의 매력입니다. 볼 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이 입체적인 동안 페이스. 사회자님, 오늘 좀 어떻습니까? 우리 최불암 이장님 너무 예쁘네. 뭐고? 내 빼고 다 몰카 찍나? 저게 이쁘나? 아니, 이거 몰라요? 너무 예쁘네. 농협은행. 너무 예쁘네. 농협은행. 이거 모르세요, 요즘? 정말 핫한 건데, 이게. 뭐고, 이거? 너무 예쁘네. 농협은행. 이거 몰라요? 농협은행. 예. 그 최불암 시리즈에 내도 될 것 같아요. 보통 기업이나 조직하면 순양 같은 대기업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농협도 만만치 않은 조직입니다. 전국의 200만 조합원과 1,100개가 넘는 지역 농축협이 자본금을 출자해서 만든 농협중앙회야 산하 계열사가 있는 조직인데요. 너무 예쁜 농협은행뿐만 아니라 NH투자증권, 하나로마트, 남해화학 같은 기업이 다 농협의 일원입니다. 자, 근데 말이죠. 한 가지 사실 의문점이 있습니다. 예. 농협은 협동조합 조직인데요. 협동조합도 기업에 속합니까? 사실 기업과 협동조합의 정확한 정의에 따르면 협동조합 조직과 기업은 많이 다릅니다. 왜냐? 협동조합은 추구하는 것 자체가 기업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조직적인 경제단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윤 추구 이건데요. 하지만 협동조합은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뭐라 합니까? 내 알기로는 농협에서도 돈 버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면은 땅 파서 장사합니까? 일반 기업, 즉 영리 기업은 소유자인 투자자에게 투자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지요. 하지만 협동조합의 목적은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사업 이용에 따른 최대 이익을 제공하는 겁니다. 소유주 이꼬르 조합원, 투자 이익 노, 사업 이용에 따른 편익 제공 오케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보니까 말이죠. 사실 지금 초반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오늘 개인적으로 오늘 토론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정말 기대됩니다. 자, 사회에 기여하는 조직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두 분의 치열한 맞수 토론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앞서서 광고 보시겠습니다. 큐!
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자, 농협, 정부기관 아니겠습니까? 농협을 정부 조직이나 공공기관으로 알고 계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농협이 워낙 공익적인 사업을 많이 해서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농협중앙회를 포함한 범농협 조직은 100% 민간 자본 출자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진 회장님, 그 기업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기업을 만드는 목적이요. 이게 질문입니까? 돈 벌려고 만드는 거지요. 맞습니다. 아마 순양을 비롯한 모든 기업은 창업자 그리고 여기 투자한 투자자가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농협은 좀 다릅니다. 일단 이름부터 스포일러입니다. 아하, 농협은 이름부터가 스포다. 그렇습니다. 농협, 농업협동조합. 자, 여기서 협동의 밑줄을 쫙. 협동이 뭡니까?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는 것. 태생부터 농협은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거 잠깐. 그건 모든 조직의 전제 조건 아니겠습니까? 기업도 회사 수익을 위해 직원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농협은 뭐가 다릅니까? 자, 협동조합이 왜 탄생했는지 역사를 아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아, 협동조합의 탄생 역사. 자, 이건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 산업혁명으로 인한 자본주의 성장 과정에서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급격하게 몰려듭니다. 이 과정에서 자본가와 노동자 계층 간의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는데요. 생활이 점점 더 열악해지는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 스스로 잘 살아보기 위한 자구책으로 탄생시킨 조직이 바로 협동조합입니다. 아, 그래요. 자, 애덤 스미스 형님의 국부론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국가 경제는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발전한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만 시장을 맡겨두면 시장 실패로 인한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 자본주의란 것은 완전 경쟁 시장일 때 가장 아름답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선 이상일 뿐입니다. 시장을 그냥 내버려두면 자본력이나 기술력 등의 격차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독과점 기업이 발생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누려야 할 효익을 독과점 기업들이 모조리 다 차지해버리게 됩니다. 아, 이거 좀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이거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사회자 양반, 요거는 내 전문 분야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빵집 있지요. 옛날에는 동네 빵집도 많았는데 요새는 거의 대형 프랜차이즈로 바뀌었지요. 규모의 경제란 말이 있습니다. 빵을 기업에서 대량으로 만들면 생산 비용을 줄여서 싸게 팔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싼 빵집을, 그러니까 저렴한 빵집을 이용하겠지요. 이러다 보면은 동네 빵집들이 다 망해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요새 실제로 그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자, 봐라. 이제 이 시장에 경쟁자가 없다. 과연 이때도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이 빵을 싸게 팔겠습니까?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빵값을 올려버리면 소비자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빵집들이 다 망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싸게 사먹는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독점 시장의 폐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과점 시장의 문제도 있습니다. 과점 시장이 뭐냐? 소수의 생산자들만 물건을 공급하는 건데요. 이들이 담합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비슷한 경쟁 기업들끼리 서로 담합해서 가격을 높게 올려버리는 거죠. 우리 소비자들 또 비싼 가격에 눈물 젖은 빵을 사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시장의 경쟁 기업이 충분치 않으면 생산자나 기업이 과도하게 많은 이윤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지. 사실 이 정도는 두 분 말씀 들으면 다들 아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진 회장님, 회장님께서도 그렇게 기업을 키우셨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래, 맞다. 근데
동네 빵집 같이 짜잘한 것들은 안 건드렸다. 글로벌 반도체 치킨 게임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순양이 그 치킨 게임에서 이긴 거 아나? 반도체 가격을 몇 년 동안 본전 가격 밑으로 다운시켜서 팔았더니 우리보다 자본력이 적은 외국 회사들이 싹 다 망해버렸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순양이 반도체 가격을 올려도 전 세계에 안 살 회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다. 알았나? 자, 우리 진 회장님 영웅단 말이죠. 언제 들어도 그 흥미진진하고 질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자, 그럼 협동조합 탄생의 역사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볼까요? 다시 19세기 영국으로 레드, 선! 그 당시 자본주의의 폐해가 심각했던 영국에서는 만연했던 독과점 기업들의 횡포에 맞서서 소비자 협동조합이 탄생하게 됩니다. 노동자들 수십 명이 연대해서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공동으로 싸게 구매할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든 게죠. 공구네, 공구. 그 이름이 로치델 공정개척자 조합 맞습니까? 우리 사회자님 역시 배우신 분입니다. 1844년 영국에서 탄생한 소비자협동조합, 로치데일 공정개척자 조합, 이 조직이 성공하면서 오늘날의 협동조합 기틀이 다져지게 됩니다. 야, 오늘 아주 재미있습니다. 우리 순양 같은 기업과는 다르게 협동조합은 오히려 자본주의의 폐해 때문에 만들어졌다 이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협동조합은 돈을 벌기 위해 탄생한 조직이 아닙니다. 다 같이 조금 더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탄생한 조직입니다. 우리 같은 보통의 사람들이 자본시장의 폐해를 이겨내기 위해서 뭉치고 협동하면서 좀 더 잘 살아보자,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보자, 이런 정신이 바로 협동조합의 뿌리인 건데요. 그 중에서도 농업협동조합, 농협은 농업인들로 조직된 협동조합으로 경제적 약자인 농협인들이 협동하여 스스로 보다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결성한 조직입니다. 서두에 ESG 경영을 얘기하셨는데요. ESG의 S, 소셜, 사회적으로 공정함을 추구하는 조직, 이게 바로 농협이 지닌 DNA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일반 기업과 협동조합의 근본적 차이를 이제야 좀 알 것 같습니다. 자, 뜨거운 열기 잠시 식히고 갈 수 있도록 광고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윤 추구가 아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자본주의 시장의 폐해를 이겨내기 위해 서로 연대하고 협동하면서 좀 더 잘 살기 위함이다. 이게 바로 협동조합의 뿌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과는 근본부터 다르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진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순양이 어떤 기업입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웃기지 마라 캐라. 세계가 좁은 글로벌 기업입니다. 글로벌. 그런 순양도 요새 제일 큰 고민이 바로 이 ESG인기라. 근데 농협은 탁월한 DNA가 ESG에 가까운 것 같아서 부럽기도 하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사회적 순기능이 크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ESG에서 G는 거버넌스, 즉 지배구조를 뜻합니다. 진 회장님, 그 순양의 주인은 누굽니까? 순양의 주인. 당연히 순양을 만든 창업주이자 대주주인 이 진양철이지요. 그럼 회장님께서는 순양그룹 지주회사의 지분을 몇 프로나 가지고 계십니까? 보자. 내 가진 지분이 한 7% 조금 안 되나 싶은데. 야, 그 말씀과는 다르게 진 회장님 그 전체 지분에 이게 7%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지분 가지고는 대주주로서 경영권 확보가 가능한지 좀 궁금합니다.
기업 모르는 사람들이 꼭 이런 소리를 한다고. 이 회사가 커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 자본이 필요합니다. 투자금을 받는 대신 주식으로 회사 지분을 투자자들한테 나눠주는 회사, 이게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내 마마 지분이 7%밖에 안 된다면 뭐라 하지만은 나는 이 순양을 키우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투자자들한테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지분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된 기라. 자, 그런데 말이죠, 진 회장님. 근데 만약에 그 누군가가 회장님보다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해가지고 말이죠, 순양의 경영권을 뺏어버려 한다면, 7%만의 그 지분만으로 경영권 방어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못돼먹은 자식놈들이 작당하고 뒤통수를 쳐서 내 피땀으로 키워낸 순양에서 쫓겨났다가 최근에 겨우 복귀했습니다. 막내 손주 도주이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내 무섭다. 자,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애플의 창업주 스티브 잡스도 본인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주식회사의 개념이 훨씬 발달한 나라니까요. 자. 바로 이 부분. 여기가 바로 우리 농협의 차별화 지점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농협의 주인은 조합원입니다. 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양의 주인은 주주 여러분입니다. 말로는 대통령, 국회의원도 안 시켜주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조합원이라고 하면 협동조합에 그 출자를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 협동조합의 조합원과 주식회사의 주주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주식회사는 투자자한테 얼마나 돈을 벌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투자자의 이윤에 집중하는 반면 우리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우리 사업을 이용해서 얻게 되는 가치, 한마디로 조합원들의 편익과 실익 증진, 여기에 집중합니다. 사실 주식회사는 투자자들 돈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니까 당연히 투자자들한테 돈 벌어주는 걸 최고로 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조합원은 출자금만 납입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사업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이용하는 것을 의무로 합니다. 아하, 협동조합과 주식회사가 이런 차이가 있었군요. 와, 네, 듣다 보니까 이 뒤통수 한 대 꽝 하고 맞은 느낌입니다. 우리 순양 주식에 투자한 주주들은 도대체가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모름지기 주인이라 하면은 자기 회사 제품을 애용하는 게 당연한데 상당수가 우리 순양 스마트폰이 아니라 애플의 아이폰을 쓴다고 막 카메라 잘 나온다고 경쟁사인 우리 대형 그룹 라면도 맛있다고 막 사먹고 우리나라 주식회사 주주들이 이러니까 주인 대접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진 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존 F 케네디가 했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국가가 당신을 위해 뭘 해줄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뭘 할 수 있는지를 물어봐라. 순양 주주들아, 주인 대접 받기 전에 순양 제품부터 이용해라. 우리 최보람 씨 맞는 말 했다. 라면 끓이 먹을 때 뭐 넣어 먹습니까? 갑자기 또 토론 중에 개그 배틀이 일어났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도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그 진 회장님,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주주들이 순양에 대한 주인의식이 별로 없는 이유가 순양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은 아닐까? 진 회장님을 제외한 다른 많은 주주들이 순양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거 무슨 소리입니까?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모르나? 주주총회, 물론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일반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됩니다. 다수결도 1인 1표가 아니라 주식 한 주당 한 표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결국 주식수가 많은 대주주가 모든 걸 결정하는 구조가 되지요.
소수의 지분밖에 없는 소액 주주들은 그 인원수가 제 아무리 많아도 사실상 영향력 행사가 불가능하단 말이지요. 그게 문제가 되나? 내처럼 수천억, 수조원 투자한 사람하고 10,000원, 20,000원 투자한 사람하고 같은 표를 갖는다니 그게 말이 되나? 그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사회자 직권으로 잠시 끼어들겠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근래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지분 비율이 얼마 되지 않은 오너 일가가 그들만을 위해 회사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주주 오너 일가가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기업을 잘만 이끌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사적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자원이 낭비되고 경영이 어려워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주주들이 받게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시장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소액 주주들이 연대해서 주총에서 영향력 있는 발언권과 표를 행사하고자 하는 소액 주주 운동 같은 것들도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다. 내도 그게 제일 골치다. 말 나와서 말인데 농협에는 이런 문제 없습니까? 진 회장님 질문 잘하셨습니다. 협동조합에서는 모든 이용자 조합원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종회나 선거 때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출자를 많이 해도 소수가 농협을 통제하지는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다수가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구조가 되지요. 그럼 경영권을 노린 주주 간의 지분 경쟁이 일어날 일이 아예 없겠군요. 하지만 농협도 조합원 이용 편익을 위한 사업을 충분히 영위하려면 자본금, 즉 출자금을 많이 확보하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 출자 금액과 상관없이 조합원들 모두가 1인 1표의 권한만 갖는다면 구태여 출자금을 많이 낼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조합원 출자금에 대해 주식회사 못지않은 출자 배당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자기 농협의 사업을 많이 이용할수록 매년 농협 수익에 기여한 만큼 이용 고배당이라는 것을 또 돌려받습니다. 조합원이 자기 농협의 농자재, 마트, 예금, 대출, 보험 등등 다양한 상품을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이득이 되는 게죠. 진 회장님, 순양 제품을 많이 산다고 주주들이 나중에 돌려받는 게 있습니까? 우리 순양도 주주들한테는 몰라도 소비자한테는 돌려주는 게 있습니다. 순양 통합 포인트라고 순양 제품 살 때마다 적립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 제도가 바로 협동조합의 이용 고배당을 모방한 제도입니다. 진짜가? 정말입니까? 말로만 조합원들이 그 농협의 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조합원이 출자 금액에 상관없이 똑같이 1인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배당금은 사업 이용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자동적으로 배분합니다. 협동조합은 이렇게 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민주적인 조직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인 대접, 농협의 조합원에 대한 주인 대접. 진 회장님, 뭐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농협이 더 낫네요. 이거 바로 인정을 하시네. 굉장히 의외인데요. 진양철이 사나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닌 건 딱 치워버리고 깔끔합니다. 광고 보고 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농협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 순양이 유일하게 실패한 사업 분야가 농자재 분야입니다. 종자, 농약, 비료 사업을 시도했었거든. 근데 농협중앙회 계열사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 회사들이 농산업 관련 제품을 거의 다 생산하는데 제품 가격을 남는 거 없이 설정해버린 게라. 그래서 한숨을 쉬면서 눈물을 머금고 사업을 접었지. 무패신의 순양이 농산업 분야에서 실패하셨다니 정말 의외인데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궁금해서 그렇게 싸게 팔아서 차 떼고 팠다면 도대체 뭐가 남습니까?
아무리 농협 계열사들이 협동조합 기업이라고 해도 기업은 기업인데 믿지고 장사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걸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협동조합의 원가 경영입니다. 원가 경영. 예. 그 협동조합의 대표적인 운영 원칙인데요.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가격을 책정할 때 우리는 초과 이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기업은 가능한 마진을 높게 남기려고 하지만 협동조합은 적립금, 준비금, 배당금 등 사업 운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이익만 고려하고 나머지는 조합원 편익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공급 가격을 책정합니다. 필요이익이라. 필요한 이익에 끝이 있습니까? 보소. 다다익선. 이익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긴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농협의 목적은 수익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조합원에게 가장 좋은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가끔 보면 말이죠. 그 농촌에서 농협 욕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농약이나 비료 같은 것들을 농협에서 시중 농약상보다 더 비싸게 받는다고들 이렇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아무래도 경쟁 시장이다 보니까 농협이 100%다 싸게 취급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농협이 더 비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이용 고배당에 대해 설명드렸지요. 농협에서는 이용 실적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수익을 환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가끔 본인들이 정산 받을 건 생각하지 않으시고 당장 조금 비싸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원가 경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정확한 기준이 뭡니까? 영농자재 구매 사업을 예로 들자면 첫째, 영농자재를 시가로 공급하고 시가와 원가의 차익을 이용 고배당으로 지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농자재를 시가보다 낮은 할인 가격으로 공급하고 할인 가격과 원가의 차익을 이용 고배당으로 지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영농자재를 아예 원가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고려할 때 영농자재를 시가보다 낮은 할인 가격으로 공급하고 원가와의 차익을 이용 고배당으로 지불하는 두 번째 방법이 상대적으로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용 고배당이 잘 지급되어야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원가 경영을 조합원들이 실감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조합원들이 이용 고배당을 잘 받으려면 농협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농협의 사업을 적극 이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 중 하나인 공동행동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공동행동이라고 하면 인터넷 카페 공동구매처럼 단체로 상품 싸게 구입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매 사업의 공동행동은 쉽게 말해 공동구매, 학술 용어로는 수요 집중인데요. 조합원의 영농자재 수요가 각 농협에 집중되고 각 농협의 구매 수요가 농협의 경제지주 계열사에 집중되면 조합원과 농협 각자 구매하는 것보다 거래 비용이 훨씬 절감됩니다. 그리고 다른 영농자재들 취급하는 영리회사를 상대로 거래 교섭력도 높아져서 매입 가격을 인하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협동, 공동행동이 잘 될수록 구매 사업의 원가가 절감되고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를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약자에 불과한 개인들도 서로 협동하면 힘이 생긴다. 협동조합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롭게 배웠습니다. 자, 이것 또한 협동조합이 창출하는 사회적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잠시 광고 보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일상 도처에서 농협이라는 이름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 저 역시도 농협이 이런 훌륭한 조직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진 회장님,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농업인 조합원들 입장에선 농협만한 조직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나도 거대한 기업을 이끌면서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지만 농협은 보다 직접적으로 조합원들한테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는 조직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가 기업의 사회적 순기능이지요. 윤리적 결함이 자주 발생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농협이 경제적 약자인 조합원들에게 여러 이점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더 크게 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 순양은 10만 임직원과 100만 협력업체 직원들을 먹여 살리는 이 나라의 경제 주축입니다. 주축. 사회에 기여하는 영향력이 우리 순양에 비하겠습니까? 그래요.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들으면서 농협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을 위한 기업이구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오해를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농협은 조합원을 위해 존재하는 기업이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이익도 높이는 사회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협동조합은 공동행동을 통해서 특정 영리회사가 시장을 독과점하는 것을 막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농협은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를 공급하기 위한 구매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농업인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공동 출하하는 산지 유통과 시장에 공급하는 판매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들 하나로마트라고 들어보셨지요? 알고 있죠. 예. 조합원의 공동 출하가 집중될수록 소비지에서도 영리 유통회사의 독과점 이윤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더 낮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되죠. 결국 그 농협의 존재로 인해서 일반 소비자들도 혜택을 보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농협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실 겁니다. 농협은 농업인 조합원들을 위해 설립된 조직이지만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하는 주체는 모든 국민입니다. 농협이 있기에 우리 국민들이 제일 좋고 건강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드실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말이죠. 사실 모든 국민들이 이견 없이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고요. 또한 농협은 소비자 국민을 위해서 영리 유통회사와의 경쟁을 통해 농산물 가격 안정을 추구하면서도 농업인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영농기술 도입으로 생산 비용을 절약한다든가 농산물 출하 규모화와 유통 시스템 개선을 통해 거래 비용을 절감한다든가 이게 다 건강한 시장을 만드는 농협의 활동입니다. 농협의 존재 목적과 영위하는 사업들이 조합원의 편익을 추구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건강한 시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그런 거군요. 맞습니다. 농협이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Wait a minute. Stop it. 다 좋습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지요.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민족 분단과 동족 상잔의 아픔으로 폐허 속에서 찢어지게 가난했던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힘이 뭡니까?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K마크 달고 잘 사는 선진국으로 성장하게 한 힘. 그게 바로 산업화의 여건으로 우리 순양 같은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농협에서는 우리 순양이 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크게 성장하는데 도움 준 거 있습니까? 이따마다요. 우리 농업 농촌에 든든한 뒷받침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 같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 가능했을까요? 대한민국 성장 발전의 스포트라이트는 기업의 수출 산업이 받고 있지만 후방 보급 부대인 농업인과 농업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겠지요. 농산물 생산이 크게 증대되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먹거리에 걱정 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케이. 농업과 농업인이 대한민국 성장 발전에 기여한 점 인정. 근데 이 농협은 무슨 기여를 했습니까? 별로 한 일도 없으면서 애쓴 농업인들한테 숟가락만 얹으면 안 되는 거지요. 황정민입니까?
농협이 어떤 조직입니까? 조합원이 농업인을 위한 조직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시기에 우리 농업인들이 지켜낸 것이 바로 우리 농협이란 말입니다. 1960년대 농업인들이 뼈 빠지게 농사 지어봤자 고리채로 다 뜯기던 시절 종합농협이 생기면서 농가 고리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국의 거의 모든 농협에 생활 필수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다들 아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의 하나로마트입니다. 이게 농업인들의 생활 편의를 엄청나게 높였습니다. 지금도 보면 농촌 깊숙한 곳 어딜 가도 하나로마트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비료, 농약, 농기계 같은 농자재를 농협에서 직접 취급하면서 농가 경영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근데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글로벌 시대입니다. 글로벌. 이런 시대를 맞게 된 게 다 누구 덕분입니까?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기술 개발해서 대한민국 위상 높이고 우수한 제품들로 세계 곳곳에 달러를 벌어다 드리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대에 기여한 건 우리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이 앞장서서 그 실행을 선도한 1970년대 새마을운동, 농협이 만든 농촌사랑 1사1촌 같은 성공적인 농업 농촌운동 모델들이 꽤 오래전부터 전 세계 저개발 국가에 전수되고 있습니다. 문화 한류 이전에 농업 한류가 있었던 게입니다. 농업 한류, 오빠 농업 스타일 이겁니까? 그만 농협에서만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위한 국제기구 ICA라고 있습니다. 이 ICA에서 1997년 당시 농협중앙회장님이 이사로 선출된 이래 지금까지 역대 농협중앙회장님들이 연이어 이사로 역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농협의 위상과 역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제협동조합연맹 ICA는 현재 기준으로 전 세계 110개국에서 320개 조직이 가입한 기구입니다. 자, 소속인원만 약 10억 명에 이르는 대단한 조직으로 세계 경제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그 규모가 엄청난데요. 이런 조직에 이사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ICA 산하의 전 세계 34개국 41개 농업 관련 기관들로만 따로 구성된 국제협동조합 농업기구 ICAO가 있는데 1998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농협중앙회 회장님이 이곳의 회장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말씀만으로도 정말 국뽕이 마구마구 치솟는데요. 더 이상 과거의 가치가 최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돈만 버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순기능까지 고려하는 기업,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 있는 조직이 존중받는 시대인 겁니다. 지리정님한테 좀 죄송스럽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정답 같습니다. 예. 예. 자, ESG 경영 시대에 걸맞는 사회에 기여하는 조직, 협동조합인 농협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됐고, 농협이라는 조직이 ESG 경영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순기능으로 충만한 조직이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분 어떠셨습니까? 내 평생 지켜온 신념이 있습니다. 내가 잘난 만큼 남도 잘났다는 걸 인정을 해야 성장이 있다. 우리 순양 세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위대한 조직이지만 듣고 보니까 이 농협도 참 훌륭한 조직인 것 같습니다. 농협 자부심 가질만 합니다. 우리 진양칠 회장님께서 일구신 그 순양 같은 기업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사람들의 가치관과 지향점이 바뀌어가는 시대인 만큼 새로운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조직인 농협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이 알고 공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격렬한 토론 끝에 이런 훈훈한 마무리 참으로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것도 혹시 있으세요? 둘이? 예. 우리 회장님이랑 우리 최보람 씨랑. 근데 그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자꾸 목이 가늘어지는데 처음 시작할 땐 팍팍 긁어서 하더만은 점점 하이톤이 됩니다. 저도 최보람 선생님인지 부탁해요. 좀 헷갈립니다. 약간 이분은 이덕화 씨랑 좀 비슷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도시 어부나 가세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다 같이 협동 외치면서 끝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협동!